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38번부터 40번 문제, 고전소설 지문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 1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배울 지문은 뭐다? 고전 소설이다라고 했습니다. 고전 소설이다라고 했는데요. 고전 소설의 특징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고전 소설의 특징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주로 건선징악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구성이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적인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고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인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B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읽어야 되겠네요. 40번 윗글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허운가의 등장, 실혼가와 허운가의 진위 논쟁, 실혼가의 추방과 허운가의 대행, 도사의 훈계, 실혼가의 가정복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온고십전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들어갑니다.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현대소설처럼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제목을 보니까 온고집전 내용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예, 온고집이 등장하는데 어떤 게 갈등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갈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갑니다. 1이 났소 1이 났소 아신님 1이 났소 사랑해서 1이 났소 우리 댁 좌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갈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 좌수님 원고집이 2명이 됐다. 이제 고전소설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가리키는 대상의 그 호칭이 바뀐다는 거. 좌수님, 뭐 서방님, 뭐 낭군님, 뭐 이렇게 바뀌어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다 원고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바 처음이라 가중, 집의, 집 가운데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대경 실색하여 에고 이게 웬 말이냐? 너희 좌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80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지 없을 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온고집이 시련에 빠진 이유, 온고집 시련의 이유죠. 시련을 당하는 이유. 갈등의 원인인 온고집이 2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죄를 많이 졌어. 지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수라여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이하리. 춘다놈이 바삐 불러 내가 나가 진리를 알아오라. 춘다놈이 바삐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내가 온가다 하며 서로 호령하니 언어 동정 이목구비 두 좌수 똑같으니 춘다놈이 하는 말이 수지오지 자웅이라 걔 뉘라 알아볼까. 외양이 똑같다라는 소리죠. 이런 어려운 말은요 뜻이 나와 있고요.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만 살펴보고요 유추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암컷과 수컷을 구별할 수 없다. 즉 외양이 똑같다 이 소리죠. 두 명의 온고집이 똑같다 이 소리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마나님 소비는 알 수가 전혀 없소.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희 댁 좌수님은 새로 좌수하여 도포를 급히 다루다가 불똥이 떨어져서 안자락이 타서 구멍이 있으니 글로 보아 알아오라. 춘다놈이 또 나와 사랑문 열들이고 알 일이 있사오니 도포를 보사이다. 안자락에 불똥 구멍이 있었나이다. 실온가 나앉으며 돋보자락 펼쳐배니 분명할세 우리 댁 좌수님이라 허온가가 나앉으며 에라이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남산봉화 들째 인경치고 사대문 열째 술락군이 제격일다. 그만 표는 나도 있다. 안자락을 펼쳐배니 그도 또한 불구멍이라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거동보소. 답답한 거동보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서술자가 뭐하고 있어요? 개입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뭐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서술자가 개입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고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독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고 마나님 나가 보옵소서 소비는 할 수 없소.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만날 적에 여필 종부 본을 받아 서산에 지는 해를 긴노로 잡아매고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도 한날 죽자 천지로 맹세하고 일월로 증인 터니 의외의 변이 있으니 꿈이냐 생시냐 이 일이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 성인이 되었으니 자고로 성인내도 일시 고뇌기 있거니와.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잠깐 동안 고통과 시련이 있거니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 두 난군이 무삼 읽고 무슨 일일까. 자, 이같이 자탄할지 며느라기 여쭈오되 집안의 변을 보매 무슨 채무 있으리까. 사랑문 열고 들어가니 허언과 나앉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보아라. 청원 마산포에서 너희 신행하여 올지 가마 10필에 10여 필에 온갖 기물을 실어두고 나는 후배하여 따라올지 상사마 한 필 뒷동거로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결단나서 노똥이 한복판이 떨어져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으니 그도 또한 헛말이냐. 너의 애비는 나로다. 실온과 나앉으며 에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 제가 하네. 에고 이 일은 어찌하랴. 세아가 네 얼굴 자세히 보아라. 내 시아버지는 내가 아니냐. 며느리 여쭈오되 우리 시아버님은 두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있사오니 그 표를 보사이다. 실온과 나앉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베니 이 대가리 단단하여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점 아니 날래라. 허온과 나앉으며 요술 부려 흰털을 빼어다가 저의 머리에 붙이니 실온가는 표는 쓸데없고 허온가의 표가 분명하다. 위기가 닥쳤네요. 며느라가 내 머리를 자세히 보아라 하니 며느리 나앉으며 예 우리 시아버님이요 하니 실온가 갖은 복통하여 머리를 와득와득 두드리고 하는 말이 에고 허온가는 제 애비 삼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나 죽겠네. 내 마음 서른 원정 늘더러 하여 볼까. 아주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결국 실온가와 허온가는 동원에 가서 사또의 판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가짜로 판정된 실온가는 집에서 쫓겨나 방황을 하다가 산속에서 도사를 만난다. 실온가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 죄를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 주옵소서. 당상의 늙은 모침 귀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살려 주옵소서. 도사님 앞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죠. 만단으로 애거라니 도사하는 말이에요. 천지간의 몹쓸놈아 인제도 80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가긍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 고로 방송하나니 돌아가서 개가 천선하다 하며 부적을 써주며 가로되. 이제 도사가 훈계하고요 도와주고 있죠.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내 집에 돌아가면 괴한 일이 있으리라고 인홀불견 간대업건을 실홍이 찔고 돌아와서 제집 문전에 다다르니 고루거강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담장 안에 홍련하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니 가끔 시 장로. 자,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가끔시 이작비. 자, 가끔시 이작비. 이제는 옳고 지난 일은 그릇되었다 라는 걸 뭐했다?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전엔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이 옳구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가소롭다 허온가야 이제도 내가 온가라 장담할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가끔시 이작비 요 부분은요 이제 지금까지 니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허온가는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누라 이 거동 보고 심히 대경실색하여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에고 좌수님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를 어찌하리까. 이러할 즈음에 방에 있던 온가가 간대었고
집한 묶음이 놓여 있고 허운가의 자식들도 문득 허수아비가 되니 가중 죄인이 박장대소하더라. 좌수가 부인 보고 하는 말이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 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 상의 밥도 먹었는가. 부인이 어처구니 없어 묵묵부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며 허운가의 자식을 살펴보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때가 분명하다.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 도사의 술법을 탐복하여 옹자수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선하니 그 어짐을 칭찬하더라 라고 하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인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맞죠? 대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끈타운뼈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해학적이다. 어떤 부분이 있죠? 그 며느리가 머리에 백발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맨 밑에 비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애고 허언가는 제비 삼고 그 부분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시론과 갖은 복통하여 머리를 와득와득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죠. 그거 맞고요. 3번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면 서술자를 교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서술자는 한 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틀렸죠. 정답은 3번. 4번 보시죠.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중 화자의 작중 상황에 직접 드러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죠. 이 부분이 뭡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다라는 거 아까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상황, 전기적인 상황 이것이 뭡니까? 뭐 허웅, 실홍 등장하는 거죠. 이게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8번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됐고요. 39번 문제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는 의복이 B에서는 신체가 진위를 가린 증거로 활용된다. 맞죠? 의복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머리에 금 가운데 백발이 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진위를 확인하려는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 맞죠? A에서는 춘단 어미보를 확인하라고 하고 B에서는 며느리가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3번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진위를 가린 결과 실온가가 분리해주고 있다. 그렇죠. A는 둘 다 똑같이 구멍이 있었지만 B에서는 머리털이 허운가에게만 있었죠. 이것도 맞죠. 4번 A와 B에서 모두 실온가는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A는 없어요. B만 있죠. B의 맨 마지막 문장 애고 허운가는 제압이 삼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나 죽겠다. 내 마음 30원정 닐 돌아와 볼까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A에서는 없어요. 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와 B 모두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실온가가 허운가보다 먼저 나선다. 맞죠? 실온가가 먼저 나서서 구멍 있다. 실온가가 먼저 나서서 머리 여기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에 서원가가 등장한 이유는 실온가의 악행 때문이다. 맞지요? 니은에서 실온가는 도사가 변신한 허운가와 진위를 가리고 있군. 이게 틀렸죠. 왜냐면 허운가는 뭐였어? 허수아비였었어요. 2번 집이라고 나왔죠. 자식도 집불하기가 됐다. 집 묶은 한 단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허수아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 디귿에서 허운가는 주인 행세를 하며 실온가의 부인과 많은 자식을 낳았다. 뭐 많은 자식들도 다 뭐가 됐다? 허수아비가 됐다. 허수아비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리을에서 도사는 실온가의 가족을 고려하여 그 13페이지 왼쪽 맨 꼭대기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도사님이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가긍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 거로 가족을 보고 용서해준다. 자, 5번 미음에서 실온가는 선한 인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도사의 수법을 탐복하여 옹자수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선했다. 맞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오늘 38번부터 40번 문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전소설 공부할 때는 인물 사건 배경 그 중에서 어떠한 갈등이 나타나는가 찾고 그리고 주제를 유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작품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나올 때 문학 작품은 꼭 반드시 배웠던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도 꼭 시간 내서 공부해 두셔야 나중에 문학 작품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아는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수능 볼 때 아는 작품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